네, 초명입니다. 을목일간, 갑진년, 경호월, 6월이죠. 경호월을 흰 백마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백마가 흰색이지 백마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월간 운세 짧고 굵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을목의 성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간목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간목은 겨울에 음의 기운이 가득하잖아요. 그때 그 음의 기운을 뚫고 올라오는 최초의 기운이죠. 간목을 물상으로 치면 큰 나무다 라고도 하고요. 음의 기운을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기운으로 치면 상승직이라고도 하는데 물상으로 나무라고 하기 이전에 정확한 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에너지, 그 기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간목과 대비돼서 을목은 똑같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에너지인데 간목이 상승직이라고 한다면 을목은 불신직이라고 해요. 왜? 간목이 뚫고 올라왔는데 이게 살짝 옆으로 퍼지는 기운이니까. 물상으로는 화초나 넝쿨이라고도 하죠. 채팅창을 좀 띄우고 있네요, 제가. 네, 잘 보이고. 경호월이 언제냐? 이게 절기로 치면요, 망종에서부터 토석까지고요. 이게 2024년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을목을 굴신지기, 화초, 넝쿨로 표현을 했는데 이 넝쿨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간목에 비교해서 주변을 잘 살핍니다. 간목에 비교해서 객관성이 강해요. 간목은 그냥 무조건 뚫고 올라가는 기운인데 을목은 뚫고 올라가다가 주변을 살피면서 옆으로 퍼져가는 기운이다 보니까 자기 방어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간목에 비교해서 실리 그리고 실속이 넘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유연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 또는 융통성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물어보면 자기 시켜달라고 저요 하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지목하지 않으면 좀 속상해해요. 근데 을목은 다음에 내가 꼭 선생님에게 낙점 받아야지 하면서 주변을 좀 살피면서 넘어가는 그런 융통성이 좀 있죠. 을목이 음목이잖아요. 간목은 양목이고 음목, 이 음에 주목해 보면요. 양은 발산하고 확장하는 기운인데 음은 후렴하고 응축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을목이 조금 간목에 비교해서 스트레스 관리에 좀 취약할 수 있어요. 간목은 주변에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을목은 그걸 안으로 좀 꾹꾹 쌓아서 보니까 스트레스 관리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에 비해서 조금 인정에 얽매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인간에 대한 연민이 더 커요. 그래서 인정에 잘 휘둘립니다. 그러면 이런 을목일간에게 갑진년 그리고 경호월은 십성으로 어떻게 되냐? 일단 갑진년 같은 경우는 겁재하고 정제죠. 경호월은요? 정관하고 식신입니다. 그럼 잠깐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갑진년 때 을목에게는 겁재에 해당되는 간목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겁재는 애로부터 원래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했는데 을목에 들어오는 간목 겁재는 부정적인 속성이 좀 떨어져요. 왜일까요? 극락의 갑이라고 하죠. 을목은 간목에 올라탄다. 간목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을목 일간일 때는 겁재 간목이 오는 걸 다른 일관과 다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간목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주변을 잘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융통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같은 겁재지만 이걸 좀 불편해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서 그걸 내 걸로 가진다고 했을 때 나눠주는 걸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을목은 나눠줄 줄도 알고 그 간목 겁재를 잘 활용합니다. 대신에 주도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명리학의 음과 양이 있는 게요. 주도성은 떨어지지만 안정감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생활이 좀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어요. 왜? 겁재에 대한 부정성은 떨어지는데 갑신년 때 진토가 뭐가 되니까? 정제가 되니까. 정제는 내 삶을 내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계획성이 좀 높아집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안정감이 넘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같은 을목 일간이라고 하더라도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을목임이 엄청 강하잖아요. 갑진년 때 간목의 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기 주체성이 워낙 높아져서 투잡을 뛴다거나 또는 회사를 똑같이 아침에 다니는데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활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갑진년 때. 자, 그러면 이제 경월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경월 때 정관이 들어옵니다. 식신도 들어오죠. 정관은 어떤 기운인가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제랑 똑같이 더 안정적이게 내 생활을 다듬어가는 기운인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임감이 좀 높아져요. 네. 내가 맡은 일을 잘 끝내야지 라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높아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직장에서 일할 경우에 내가 맡은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라는 뜻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확장이 되면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는다 라는 뜻도 되는 거죠. 정제하고 정관이 들어오는데 갑진년 때까지 다 치면요. 식신도 같이 들어옵니다. 식신은 의식주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이 식신이 편관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정관하고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의식주의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로움도 함께 생깁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에게는 병어월이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제가 잠깐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을목일간인 경우 경금을 만나면 원래 을경합을 하잖아요. 근데 합이 되냐 합화가 되냐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을목이 경금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관적인 상황을 지향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의 그 안정감을 내가 우선적으로 바란다는 게 돼요. 관의 안정성을 내가 반긴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연결이 되거든요. 어쨌든 안정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물론 을목일간이 경금을 만나면 을경합 금을 하는데 갑진년 때 간목이 경금과 충을 하니까 을경 합화 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을경 합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합도 좀 약해지겠죠. 그래도 어쨌든 내면적으로는 정관적인 부분을 지향하게 된다. 무엇보다 안정성을 내가 우선으로 두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신에 대해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그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관하고 식신의 차이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상관은 일단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되게 추진력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내 말도 잘 나오고 하는데 정관을 정면으로 극하다 보니까 약간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식신은 편관을 극하기 때문에 식신제살이라고 했죠. 정관하고 만나면 오히려 음과 양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신이 들어올 때 을목이 자기를 표현하는 기운을 강하게 만나는 거잖아요. 이때 뭘 하면 좋냐? 취미활동 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취미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연애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이게 다 식신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식신은 재성하고 다르게 가까운 지인들과 관계를 조금씩 다져가는 겁니다. 재성은 더 넓은 사회적인 관계를 뜻한다면 식신은 일단 가족, 지인, 애인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더 친밀하게 다져가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식신하고 정관이 같이 들어오면 지금 연애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애 중이라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 될 거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약혼을 한다거나 또는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연애운으로는 너무너무 좋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학업은 어떨까요? 공부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입시 제도 하에서는요. 평관도 마찬가지지만 정관도 학업운으로는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받아요. 특히 평관이면. 스트레스는 받는데 엉덩이를 붙이는 기운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면 어쨌든 따라간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그런 만큼 성과가 나오죠. 현재만 아니면 저는 정관은 어쨌든 인성을 생해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학업운도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이때는 내가 중요한 시험, 자격증 이런 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도 좋다라고 봐요. 조금 더 엉덩이 붙이는 힘이 강해질 거니까. 그래서 학업운은 이런 식으로 잘 쓰시면 좋겠고요. 지금 취업운을 물어보셨는데요. 취업운도 너무너무 좋죠. 왜? 식신하고 정관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정제도 들어오고 겁재도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갑진년 때?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겁재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고 했습니다. 이 겁재가 원래 부정적으로 흐르면요. 남하고 경쟁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겁재는 경쟁 힘이거든요. 내가 낸데 너 나 모르나? 약간 이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경쟁을 하다가 시기나 질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겁재가 안 그래도 을목 입장일 때는 겁재의 부정성이 덜한데 식신으로 향하니까 겁재의 부정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해도 내가 무난하게 감당한다. 마음에도 여유가 넘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업운도 다른 때와 달리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면접관이든 주변의 친구가 야 어떤 회사에서 이런 공고를 냈는데 너도 지원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할 때 그런 도움을 받는 거든 어쨌든 어느 정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왜? 겁재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운이 저는 무난하다고 봐요. 정제 정관 특히.
특히 이럴 때는요, 공무원 시험에 좀 더 유리합니다. 이게 정관하고 가깝거든요. 물론 공무원도 내가 뭐 농어촌 지도사처럼 어르신들 만나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행정 공무원 쪽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경호월이 을목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다고 봅니다. 직업운, 사업운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너무너무 무난해요. 무난하기보다는 더 좋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면, 또는 뭐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을목이 간목을 만나서, 그것도 갑진년때 간목을 만나는데 간목의 기운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 뭘 경계해야 되냐면 인정에 치우치는 걸 경계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을목일간이 제가 볼 때 천간 중에서 기토랑 더불어서 가장 이혼을 잘 못합니다. 기토는 결혼을 했는데 이혼할 상황이 생긴다. 근데 이혼하면 아파트가 공동명인데 이것도 반씩 쪼개야 되고 재산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 라는 현실적인 걸 좀 본다면, 을목은 상대방이 좀 한번 봐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막 애원하잖아요. 그러면 인정에 치우쳐서 불쌍해서 봐줘요. 그래서 을목이 이혼을 잘 못합니다. 인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사장이라서 뭐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거나 거래처를 정리해야 된다거나 하는데, 그쪽 거래처 사장님이 저희 이렇게 정리돼버리면 회사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애원하고 하면 그걸 뿌리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객관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네, 인정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경호할 때 내가 오늘 잘 쓰는 방법입니다. 재물운은요, 너무 안정적이죠. 왜? 정제가 들어오는데. 정기적인 월급을 뜻하잖아요. 내 상황을 내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걸 의미하죠. 특히 이렇게 식신이 정제로 이어질 때는요, 투자했을 때 소득을 얻기도 좋아요. 상관하고 편제가 투자운이 더 크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안정적인 투자처 있잖아요. 적금, 아니면 요새 뭐 AI가 해주는 투자 이런 것도 인기라고 하는데, 내가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조그맣게 넣어서 조금 먹고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되게 좋아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막 급하게 잠깐 마이너스 난다고 해서 막 마음이 움직여서 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 재물운도 너무너무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배운법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경호월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목일간이 경호월을 잘 활용하려면 첫 번째, 좋은 습관을 만들자. 루틴이죠. 습관과 루틴이 조금 다르긴 한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식신, 정제, 정관이 모두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 경호월에 내가 규칙적인 활동을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새벽 기상? 이런 것들이요. 왜? 정제, 정관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내 삶을 내가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게다가 식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넘쳐서 내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좋은 습관을 만들면 정제, 정관의 기운과 연결되면서 그걸 내 루틴으로 가져가고,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책을 반복적으로 읽거나 내가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거나 하면 내 생활에 안정감이 더해지잖아요. 나도 꾸준하게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프로젝트를 시도해보자. 왜? 전 집중력이 되게 강해지는 달이라고 봐요. 정제, 정관, 식신, 겁제 부정성은 덜하고, 특히 어떤 단기 프로젝트냐, 자격증을 딴다거나 또는 내가 학원에서 무언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는 단기 프로젝트를 시도하면서 이걸 내 걸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겁제의 부정성이 좀 덜하다는 측면에 집중을 해보고 싶네요. 세 번째, 활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애해라, 연애하자입니다. 저는 십성 중에서 연애에 필요한 기운이 인성도 있고 관성도 있고 재성도 있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식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겁과 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체성도 지키고, 내가 너무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내 주체성도 지키는 상황에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좋아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교감의 통로를 열어가는 거, 그게 식신이거든요. 이때 연애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안정적입니다. 소개팅 같은 거 하셔도 너무 좋고요.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상대방과 인연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운, 취업운, 연애운, 사업운, 직장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개운법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잘 실천하시면서 경호월을 내 걸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